당시 일본은요, 대대적인 토지 조사 사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땅 주인에게 토지 소유권을 나눠주겠다면서 집집마다 가진 땅을 신고하라고 하거든요. 자, 만약에 신고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라 땅이 되나 보네요. 그렇죠. 오. 맞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땅은 주인이 없는 땅으로 간주되어서 일본의 땅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요, 이 토지 조사 사업 그 과정에서는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토지 신고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신고하는 과정에서 그냥 모르겠다 이거 어려워.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유. 자, 그렇다면 이봉창의 집도 이렇게 신고를 포기해서 재산을 빼앗겼을까? 신고를 안 했네. 아닙니다. 이봉창 집안이 땅을 빼앗긴 데는요, 또 다른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요, 한 일본인이 토지 신고하는 게 어려우니까 토지 신고를 도와주겠다면서 접근해 옵니다. 이 아버지도 그래, 이거 어려우니까 일본인 왔으니까 도와주겠지? 라고 해서 이 이봉창의 아버지가 그 말을 믿고요, 집 문서를 몽땅 맡겨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나쁜 사람이죠. 그렇겠죠. 아니나 다를까 이 일본인 사기꾼이었습니다. 집 문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후에는 튀어버린 거예요. 사기당한 거. 완전 사기당한 거예요. 결국 용산의 이름난 부자였던 이봉창의 집안은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후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돼서 산동네로 이사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봉창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생활전선에 뛰어듭니다. 그 후 1915년 소학교를 갓 졸업한 이봉창의 나이 겨우 15살. 자, 이때 이봉창이 취직한 곳은 바로 일본인이 운영하던 과자점이었습니다. 과자점이요? 과자점. 과자점? 네, 용호 의원님.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일하는 가게에서 일하는 게 편할 텐데 왜 그 일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취직을 한 걸까요? 아까 이봉창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 용산이라고 네. 했었는데요. 네. 당시 용산에 대규모 일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둔지 주변으로 일본인들 상권하고 거주지가 형성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봉창 입장에서는 집 주변에 있는 가게에서 일하게 된 것, 이게 꼭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뭔가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집 본인이 근처. 살던 주변이 일본 상권이 많다 보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이봉창은요, 이 과자점에서 2년 정도 일한 다음에 이번엔 약국으로 일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요, 일을 하면서 이 이봉창에게 깜짝 놀랄 만한 특기가 생깁니다. 이걸 너무 잘해. 뭐였을 것 같아요? 일본어. 포장? 과자점 포장하고 예, 약포장하고. 신고 빠르게. 너무 예, 잘하는구나. 이게 속도거든요, 속도. 속도죠. 예, 예. 네, 좋아요. 네, 바로 일본어 실력이었어요. 네, 여우 제가 알겠습니다. 이봉창은요, 스스로 조선인이라고 밝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일본인으로 착각할 정도로 완벽한 일본어를 구사합니다. 일본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봉창은요, 정말 누구라도 만나면 그냥 바로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분의 MBTI는 무조건 E입니다. 이형 인간. 네, 이분은 무조건 E입니다. 네. 네, 너무 친하게 금방 지내는 거예요. 내세울 학벌도 기술도 없었던 이봉창은요, 수준급 일본어 실력과 특유의 사교성을 무기로 성실하게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합니다. 자, 그렇게 약국에서 일한 지 4년, 어느덧 이봉창이 19살이 되었을 때
놀라운 소식이 들립니다. 19살. 자, 그렇게 약국에서 일한 지 4년, 어느덧 이봉창이 19살이 되었을 때 놀라운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난 거죠. 서울에서 시작된 3.1운동은요, 전국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럼 영우 의원님, 그럼 이봉창도 3.1운동에 참여했었나요? 당시 이봉창이 일본인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세 시위에 직접 참여하기는 힘들었겠죠. 티낼 수가 없었겠네요. 자, 이렇게 이봉창은요, 세상사에 눈 돌릴 틈도 없이 하루하루 버티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에 매진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온 이봉창은요, 이 도착한 지 사흘이 되던 날부터 오사카 지리도 모르면서요, 무작정 직업 속에서 찾아다닙니다.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 이때 이봉창은요, 가스회사에 첫 취직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합니다. 게다가요, 영양실조에 걸릴 만큼 일본에서도 열심히 삽니다. 시간이 흘러 1928년. 드디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와. 자, 이봉창. 과연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위험한 일. 맞아요. 위험한 일이에요. 진짜 위험한 일 뭐가 있죠? 위험한 일? 바로 부두에서 석탄을 나르는 현장 일용직이었습니다. 와, 일용직.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는 그 일을 한 거예요. 당시 오사카에서 조선인 최하층 노동자의 일당은요, 1엔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봉창은요, 3엔 50센씩 받습니다. 다른 조선인보다 3-4배나 많은 일당을 받은 거예요. 일당을요? 왜? 여러분, 이봉창이면 어떻게 했어요? 너무 좋죠. 열심히 하죠. 더 열심히 다녀야죠. 당연히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일했겠죠. 그런데 얼마 뒤 이 이봉창의 이 기쁨은 이내 실망으로 바뀝니다. 왜요 또? 자, 먼저 3엔 50센이던 일당이 2엔 70센, 다음엔 2엔 50센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영문을 알 수 없었던 이봉창은요, 작업장의 선배에게 이유를 좀 물어봅니다. 물어봐야지. 이봉창은 이때 선배로부터 당황스러운 말을 네. 듣게 됩니다. 뭐예요? 그 말 확인해 보시죠. 처음에는 일본 사람으로 알고 일본인에게 주는 임금으로 주었으나 네가 조선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조선인에게 주는 임금으로 내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봉창은 임금에서도 조선인이란 이유로 차별을 받은 거죠. 늘 따라다니네요, 진짜. 맞습니다. 이런 계속된 차별 대우에 이봉창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젠 진짜 어쩔 수 없나? 이제는 네. 진짜 힘들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이봉창은요,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와. 오히려 자신이 완벽한 일본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자책을 해요. 내가 조선인임을 생각하지 않고 보통 사람처럼 얼굴을 내민 것이 잘못이다. 나도 일본인임에 틀림이 없을 터이다. 신 일본인이다. 이 내용은 이봉창이 오사카에서 구직 활동을 했을 때의 생각인데요. 신일본인. 이봉창은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야. 그럼 나는 일본인인데 왜 그러냐 이거네요. 근데 지금까지의 모습만 봤을 때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의 이런 생각은 아직 안 들죠.
위원님, 근데 그러면 이거를 친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선생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식민지 치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강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봉창 입장에서는 식민지민으로서 내가 차별대우 받는 것, 이게 조선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일상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라면 일본인처럼 되고 싶다, 또는 일본인과 차별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적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조선인으로서 신일본인이 어떻게든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이봉창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당시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극복해야 되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들, 그 시대 속에서 이봉창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일왕을 본다며 기대에 찼던 이봉창. 자, 그런데요. 갑자기 누군가 이들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그리고 몸수색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 바로 일본 경찰이었습니다. 중요한 행사니까 치안을 위해 검문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두 친구들 검문을 합니다. 자, 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봉창의 차례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이봉창 주머니에는요, 면도칼하고 수건 그리고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소지품을 본 경찰이 이봉창을 끌고 갑니다. 오. 자, 여기서 미니 퀴즈. 일본 경찰은 왜 이봉창을 체포했을까? 이거 저 알 것 같아요. 뭔가요? 사실 그 당시 아까 말한 대로 그 만세 씨,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일본에서는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거죠. 네. 독립운동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오답. 오답. 그 정답이 안 이거 해줘. 이건 정답인데. 정답 아니에요? 아닙니다. 바로 편지에 한글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편지 때문에? 심지어는요, 이봉창이 갖고 있던 한글로 적힌 편지는 단순히 고향의 친구가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일본 경찰은요, 편지에 한글이 적혀 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봉창을 체포한 겁니다. 한글 편지 때문에 유치장에 갇혀버린 이봉창. 어이구. 너무 억울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봉창은요, 경찰에게 급한 일이 있는 듯 아주 간곡하게 이런 부탁을 하죠. 폐하의 오간을 볼 수 있게 조사를 좀 빨리 끝내주십시오. 이봉창의 머릿속엔 오로지 그 천황의 즉위식을 볼 그 생각뿐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봉창의 바람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봉창은 결국요, 즉위식 날까지도 유치장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유치장에서 풀려난 이후 이봉창 기분 어땠겠습니까? 아, 자기가 별 생각도 안 했던 그 편지 하나 때문에 또 즉위식 못 봤으니까.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부도 노동자로 일하면서 겪은 임금 문제, 교토에서의 불공정한 억압까지 차별당하지 않기 위해 낯선 일본 땅까지 왔지만 조선인 이봉창의 삶은 일본 땅에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대하던 즉위식도 보지 못한 채 다시 오사카로 이봉창은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이때부터 이봉창은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우와. 어떤 다짐이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나는 조선인이라는 것이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조선에는 편지도 보내지 않았고 본명도 밝히지 않고 언제나 일본 이름을 쓰면서 어디에 가든 진짜 일본인
행세를 했습니다. 와. 더 일본인 같이 해야겠다? 맞습니다. 이때부터 이봉창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요. 일본인 행세를 합니다. 알고 지내던 조선인은 물론이고요. 가족과도 연락 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 취직해서요. 새 출발합니다. 바로 비누 가게였는데요. 자, 이때부터 이봉창은요. 이걸 절대 쓰지 않습니다. 뭘까요? 한국어. 네, 맞습니다. 조선말. 심지어 가게 주인조차요. 이봉창이 조선인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좀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그 당시에 이제 막 3.1운동 만세 시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건데, 만세 시위를 하기보다는 어쨌든 이 시대고 내 가정이 있고 생계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열심히 사는 거에만 처음에는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죠. 한 조선인 여인이 이봉창이 일하는 비누가게 입구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인 주인이 그 여인을 향해서 크게 호통을 쳐요. 이거 물건 훔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여인을 몰아세웁니다. 일본어가 서툴렀던 이 조선인 여인은 이 주인의 호통에 우물쭈물하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이봉창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같은 민족이면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줬어요? 이봉창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합니다. 조선인으로 차별받던 그 기억이 떠올라서 차마 나서지 못한 거예요. 결국 이봉창은 스스로를 이런 인정머리 없는 놈 이러면서 욕합니다. 그러면서 완벽한 일본인으로 살겠다는 그 자신의 다짐에 대해서 다시 깊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일본인 행세를 한다고 해서 내가 과연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조선인이 아닌 척한다고 해서 조선인이 아니게 될까? 이런 어떤 깊은 고뇌, 이 고뇌 끝에 이봉창은 드디어 결론을 내립니다. 2년 정도 일본인으로 위장하여 살아보면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조선인으로 생활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때라서 곧 결심하고 상하이로 갔다. 더 이상 일본인으로 사는 거 그만두고 떳떳하게 조선인 이봉창으로 살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이건 영화 아니에요? 진짜? 이때 바뀐 맞습니다. 거네요. 자, 그런데 이봉창은 왜 다른 곳도 아닌 상하이로 떠나려고 했을까요? 근데 원래 결심하고 바로 조선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봉창이 상하이에 특별한 단체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정부. 바로 3.1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11일 이때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계속 활동하게 됩니다. 이봉창은 자신이 조선인으로 떳떳하게 살기 위해선 조선의 독립을 위해 뛰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그 결심이 예상을 넘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는 일본인으로 살다가 이게 안 되겠다. 나 그냥 조선인으로 살래 하면은 그냥 평범하게 이제 할 건데 네. 그걸 넘어서 이제 독립운동가까지 얘기하니까 그렇죠. 이봉창은요 6년 1개월의 긴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1930년 12월 상하이에 도착합니다. 자, 그렇게 이봉창이 상하이에 도착하고 며칠 후에 1931년 1월 이봉창은 임시정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자, 드디어 임시정부 청사에 갔겠죠. 처음 만난 임시정부 직원에게 놀라운 말을 던집니다. 오자마자 대놓고 저요 일본에서 노동하다가 독립운동이 하고 싶어 상하이로 왔습니다. 다짜고짜 지금 이봉창의 말 딱 들었을 때 임시정부 직원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무도 안 믿었을 바로? 것 같아요. 바로? 맞습니다. 단칼에 거절합니다. 심지어 이봉창은요, 그 임시정부 직원하고 언성을 높이다가 그만 쫓겨날 뻔했어. 대체 왜 임시정부 직원이 이렇게 차갑게 행동했을까요? 자, 여기는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 아닌가? 자, 요거 한번 우리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언어가 절반은 일어이고 동작이 1인과 비슷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맞네. 맞네. 와,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 난 진짜 독립운동 하고 싶은데, 야, 네, 이봉창이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 쓰고 행동까지 일본인 같았다는 거죠. 심지어 임시정부를 말할 때도 일본인이 부르는 방식대로 가짜 정부라는 뜻의 가정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네요. 누가 봐도 스파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임시정부에서 이 환대받지 못한 이봉창, 이 이봉창이요 얼마 후 다시 임시정부 찾아옵니다. 그리고요 자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그 의심했던 임시정부 직원 만납니다. 이때 이봉창 어떻게 했을까요? 이봉창은요 자기 쫓아내려고 했던 그 직원에게 술과 고기를 사주면서 회식 열고요 그들과 친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 왜냐면 조선인으로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찾아온 곳이잖아요. 이봉창은 진심으로 조선인과 유대감을 나누고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야. 그런데 술 한잔 마시면서 거하게 취한 이봉창이 툭 던진 한마디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이목이 한순간에 이봉창한테 집중이 됩니다. 대체 이봉창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봉창이 아니 왜 일왕을 죽일 생각을 못하냐 아. 일침을 놔버린 거예요. 자, 그 말에 그 자리에 있던 직원 한 명이 당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일개 신하도 죽이기 힘든데 그 어떻게 일왕을 죽이겠소? 그러자 이봉창은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작년 도쿄에 있을 때 하루는 천왕이 행차한다고 행인을 포복하러 가기에 이 엎드려서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폭탄이 있으면 용기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방법을 알려주는 건가요? 그렇죠. 일왕이 행차할 때 폭탄 던지면 되는 거 아니냐 자신 있게 이야기한 거예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입 밖으로 이봉창이 꺼낸 겁니다. 자, 근데 이때 문 뒤에서 이봉창의 모든 말을 유심히 듣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남자는 아무도 모르게 이봉창이 머무는 곳을 찾아갑니다. 늦은 밤 홀로 숙소에 있던 이 이봉창은요 자신을 찾아온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남자 대체 누구였을까요?